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이번 이야기는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오래된 대단지 아파트지만 상권도 나쁘지 않고 학군도 잘 갖춰져 있는 거의 세대수만 해도 3,000세대에 가까운 아파트입니다. 무서운 이야기 듣다 보면 작은 원룸촌에서도 각종 사건 사고가 많은데 이런 아파트에서는 오죽하겠어요. 일단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최근 이야기 하나 말씀드리자면, 한 어린 여학생이 최근에 이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면서 구급차가 출동한 모습은 저 역시도 목격을 했는데 아이가 왜 뛰어내렸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사고 당시 영상이 그 주민들 사이에서 돌았는데, 확실한 건 아이가 자기 의지로 점프하듯이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안전상의 이유로 옥상을 다 잠궈 놓는데, 희한하게 그날 그 아이가 뛰었던 그 옥상만 문이 열려 있었나봐요. 뉴스에 한 톨도 나오지 않은 사건인데, 이 동네 토박이분들 말로는 유독 그 동에서 사건 사고가 많아서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동에 거주하는 걸 꺼렸다는 말이 있었대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최근에 인근 상가 사장님에게 듣기로 불과 한 몇 주 전에 누가 또 다른 동에서 투신을 했다고 알려주셨어요. 같은 아파트에 있으면서도 이런 사건 사고가 한참이 지나고 나서 알게 된다는 게 신기하다면 또 신기했습니다. 언급된 두 사건 모두 인터넷엔 검색해도 토시 하나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제부터는 좀 시시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부부의 실제 경험담을 말씀드릴게요. 이곳에 이사오고 거주한 지 3년차 되었을 때 일입니다. 요즘은 한 가정에 차 한 대는 필수고 많으면 2세대까지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아파트는 단지는 큰데 주차 공간은 그 차량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퇴근 시간이 아니라 조금만 더 늦게 돌아오면 차 댈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빈 곳을 찾아 한참을 빙빙 돌면서 결국 다른 동에 대거나 아니면 이중 주차를 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한 2, 3년 정도 살다 보니까 어디가 차가 붐비고 덜 붐비는지 알게 됐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주차할 곳 없다 싶을 때 가보면 높은 확률로 자리가 비어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그 지상 주차장 중에서도 큰 나무가 있는 화단 앞이에요. 항상 100% 확률로 비어있는 건 아니었지만 경험상 높은 확률로 비어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꽃가루 때문인 줄 알았어요. 나무 아래 차를 대놓았을 때 꽃가루나 나뭇잎이 떨어지면서 차가 금방 더러워지니깐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웃 주민분으로부터 그 이유를 알게 되었죠. 오래전 어느 날 이 커다란 나무가 있는 동에서 파혼을 이유로 어떤 여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투신 자살이었는데 워낙에 충동적인 선택이었다 보니까 여자가 바닥을 확인도 하지 않고 그대로 뛰어내렸고, 그 여자의 시신이 굵직한 큰 나뭇가지 사이에 걸린 채 발견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화단 앞에 있는 세대는 창문 열면 바로 그 시신이 보이는 위치였어가지고 그때 시신 발견하고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디 바닥에 떨어졌으면 바닥도 씻어내고 이렇게 흔적이라도 없앴겠는데, 시신을 받친 나무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아는 사람들은 괜히 쉬쉬하고 피했던 모양이었죠. 이걸 알고 있음에도 현실은 이 주차를 해결해야 집에 올라가 쉴 수 있으니까 그닥 연연하지 않았어요. 자리가 있으면 우리 집 근처에 대고, 늦게 귀가해서 자리가 잘 안 보이면 그 근처를 둘러보다가 자리가 나면 대고 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건 바로 작년의 일입니다. 하루는
남편이 회사 끝나고 대학 동창들과 늦게까지 술을 먹고 대리운전 불러서 집에 온다면서 저한테 먼저 자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고치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일단 믿고 잠이 들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자다가 눈을 떴는데 시간이 이미 새벽 4시가 넘어가는 중인데 남편이 들어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대리 불러서 이제 간다면서 카톡까지는 남겨져 있는데 무슨 일인지 싶어서 일단 전화를 걸었죠. 한 번 신호 갈 때는 안 받고 두 번째도 안 받고 있다가 세 번째 전화를 하고 나서야 남편이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여보 지금 어디야? 지금 주차장인데 방금 진짜 죽을 뻔했어. 왜? 무슨 일인데? 일단 얼른 집으로 올라온다며 통화를 종료한 남편이 이내 헐레벌떡 문을 열고 현관에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진동을 하는 와중에 얼굴이 창백하게 사색이 되어 들어오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남편의 말은 다음과 같았죠. 남편하고 대리기사님이 아파트 단지에 도착을 했는데 주차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님 보내고 운전을 해서 주차를 해야 되나 잠깐 생각을 했다가 요새 주차를 위해서 잠깐만 운전대 잡아도 오히려 내려준 그 대리기사님이 신고한다는 말이 있어서 남편이 한 바퀴만 돌아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나봐요. 그러다가 그 나무 아래 자리 그쪽을 가달라고 했고 거기에 딱 한 칸 자리가 남아있어서 거기에 차를 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사님을 보내드리고 남편이 혼자 남게 되었는데 막상 바로 일어나기가 귀찮았는지 보조석에 그대로 누워있는 채로 5분만 있다가 일어나자 하고 그대로 잠이 들었나봐요.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이 뭔가 이상한 기척에 아차 하고 집 가려고 눈을 떴는데 나무 위에서 엎드린 자세로 남편을 내려다보는 한 여자와 눈이 마주쳤고 태어나 처음으로 그 자리에서 가위를 눌렸다는 거예요. 남편 차량에 파노라마 썰루프가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그대로 올려다보면서 눈이 마주친 겁니다. 여자 귀신하고. 그렇게 가위에 눌린 채 시간의 흐름을 그대로 느끼고 있었대요. 정말 거의 1시간가량이 넘게. 이 이야기를 천천히 들으면서 저도 그 나무에 얽힌 이야기가 생각나서 너무 소름이 돋았거든요. 왜냐하면 남편은 평소에 무서운 걸 칠색 팔색 하는 사람이라 이 주차구역 나무에서 사람 죽었다는 이야기를 남편한테 한 적이 없어요. 혹시나 하고 남편에게 내가 전에 그 나무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 한 적 있냐 하고 물어보니까 전혀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만약에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무의식 중에 착각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텐데 또 그런 건 아니다 보니까 저 역시 너무 무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주차 자리 없을 때마다 그 자리 애용하고 있습니다.